하나, 둘, 셋. 하이브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이브로 히플라디오 하이브로 라디오 2화를 시작하게 된 스키니 브라운. 릴라 마이즈라고 합니다. 오케이. 2화까지 왔네요. 그래도 어떻게? 뭐 꾸역꾸역 온 거죠.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네네. 아직 갈 길이 멀고 네. 부를 사람도 많고 네.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보고 싶은 사람 개인적으로 정말 근데 많죠. 개인적으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2화에 나왔어요.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약간 앙숙 같은 느낌.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이렇게 앙금이 있다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한쪽에서 그 헤이팅을 하고 있다. 네, 그냥 헤이팅을 받고 있는 입장이죠. 그냥 자라나는 어떻게 보면 새싹을 막 마구 짓밟는 그런 되게 빌어먹을 백조 같은 새끼인데. 아무튼 빌어먹을 해시스완 씨 모시겠습니다. 어제 새로 산 반지를 끼고 말해내 또 왔나? 해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보고. 저도 안 한 지 오래돼서 감이 안 잡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앰비션 뮤직의 시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시. 원.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앨범 내고 백수죠 뭐. 새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백수는 아니다. 좀 너무하시네. 아 그래요? 아무튼 지금 좀 새로운 앨범 만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 좀 뭐 앨범 외에 또 다른 뭐 근황 같은 거. 음악만 하면서 지내지는 않잖아요. 그쵸, 제가 아는 네. 해시스완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뭐 연애하죠. 오케이. 그리고 또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술 좋아하고. 많이 부으셨어요. 어제 몇 병 드셨죠? 어제 좀 중요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중요한 중요한 자리. 자리.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가 있어. 저도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앰비션 뮤직이 한국 힙합 어워드 이제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됐을 당시 기분이 혹시 어땠나요? 그랬군요. 그랬군요가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약간.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저는 당일날 알았어요. 당연히. 네. 먼저 듣진 않고. 네, 저는 애쉬가 이제 애쉬였나 창모 형이었나 이제 이렇게 상 들고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모습 애쉬, 보면서 애쉬 뭐 상 받았나 보다 했죠. 신인상 받았을 때. 애쉬도 받았구나. 애쉬도 받고 신인상 받고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 찍은 거. 저도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선정됐을 당시 기분은 이제 그냥 좀 어쩌면은 조금 당연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의외였을 수도 있는데 기분은 약간 이제 느낌이 어땠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큰 그건 없었던 게 제가 원래 상이나 이런 거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뭐 같은 회사에서 이제 신인상도 받고 막 올해 레이블도 받고 이랬으니까 이제 기분은 좋았죠. 격경사가 나왔죠. 작년 안에 이제 앰비션 뮤직이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이제 식구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차트에도 이제 이름이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밴드가 이제 음원 수익에 이제 어떻게 보면 휴자곡이 됐는데 그쵸. 이 곡이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예상은 했나? 약간 밴드를 딱 들었을 때 아니요, 전혀. 약간 느낌이 오는 곡들이 살짝 있어요. 눈에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밴드가 잘 된 게. 이게 왜 잘 됐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정말 차트에 올라가서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가 아둥바둥. 네. 아둥바둥. 저는 그게 되게 아직도 좀 신기해요. 물론 저는 너무 고맙고 효자곡이고 정말 또 이제 밴드 덕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음원 수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같이 이제 공연할 때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공연할 때 뭔가 그런 컨텐츠 하나가 또 더 생겼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공연을 갔는데 처음인가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밴드를 불렀었어요. 학교 축제에서. 근데 이제 떼창이 나오길래 이게 왜 지금 나오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까지는 밴드가 거기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뭐지 싶었어요. 무대에서 그러니까 실감을 한 거구나. 그치. 근데 사실상 밴드 같은 이게 밴드가 아무리 캐치하더라도 사실은 랩이잖아. 그치. 근데 랩이 사실상 이렇게 뭔가 따닥따닥 튼 트위스팅도 들어가고 이렇게 박자도 중요하고 하니까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뭔가 사람들이 되게 떼창을 하는 곡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게 좀 많이 신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페레노이드나 이제 밴드나 이런 곡들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따라 부르고 즐겨 부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지금도 신기해요. 밴드가 잘 되는 건 진짜. 근데 약간 그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곡들 뭐 릴러 곡들도 확실히 진짜 릴러가 한번 작업실로 데려다 오면은 막 계속 곡 들려주고 하는데 릴러 곡 중에서도 이제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뭔가 좀 캐치하다. 뭔가 뭔가 잘 느낌이 되겠다. 온다 그런 느낌인데 밴드에서도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약간 밴드 비트를 들었을 뭐 때. 다른 형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크게 그게 없었어요. 와닿는 네. 거는 많이 없었고. 사실 그 가사도 녹음하기 하루 전날인가 썼던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쓰고. 그 밴드가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딱 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뭔가 재밌는 거 하자. 곡을 하나 할 때가 됐는데라는 얘기가 나오고서 한 달이 지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자연스러운 수순에서 네. 이제 나왔다. 그래서 밴드가. 씨야 너가 이거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창모 형 이렇게 다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시간도 되고 뭐 녹음 빨리 하면 좋다길래 이왕 곡 나온 거. 그래서 그럼 뭐 내일이나 모레 하죠 하고 이제 그날 가서 한 건데 그렇게까지 될 줄이야. 일단 효자곡이 됐죠. 완전. 여기 좀 더. 질문에 보면은 밴드가 잘 된 만큼 이제 노래방에서도 많이 부르는데 너 벌스가 되게 어렵대. 그래서 그 벌스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다 이제 좌절한다는데 그 벌스를 잘 부를 수 있는 꿀팁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거든. 근데 너도 이걸 다 틀리잖아. 저도 많이 들었죠. 그쵸. 그리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밴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으면 저는 쉽게 썼을 거예요. 그렇지. 부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난 몰랐지. 그렇지. 이렇게 숨 쉴 곳이 잘 없거든 사실. 맞아. 그리고- 너무 어려워 진짜. 그리고 뭔가 그 이제 당시에 녹음할 때는 제가 거의 원큐에 끝났어요 이게 사실.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고 내가 자주 부르게 될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쉽게. 중간에 좀 수정을 했겠죠. 숨쉴 숨구멍 없어. 네, 숨구멍 숨이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맞아. 근데 단어 이게 하나 빼놓고 뭐 이런 느낌. 이게 어떻게든 하면 되기는 돼요. 뭐 무대에서 한다거나 이러면 되기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끔 좀 어이없을 때, 그 실수가 터질 때가 있어. 요 이거는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짜는 게 너무 타이트하게 이게 짰고. 축제에서도 하다가 실수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떼창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내가 뭔가 틀릴 줄 알았는데 뭔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뭔가 갑자기 극적으로 뭔가 라이브가 잘 된다거나 이러면 갑자기 실수가 나와. 맞아 실수가 나올 수 있지. 되네. 진짜 딱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형 파트만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좀 꿀팁 같은 거 없냐.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그 운으로 되기도 한다 살짝 라이브가. 밴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딩고와 함께했던 비워도 그렇고 차트에 오르고 이제 창모 씨의 이제 메테오가 1위를 하는 등 그쵸.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MBC 뮤직이 차트에 많이 보였어요. 이제 그 원동력이나 이제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혹시 비결이 있다면. 뭐 혜씨는 외모죠. 갑자기 왜 이러지? 아뭐 외모가 비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아니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사이트에도만 올라오잖아. 달라진 외모. 뒤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것 때문에 욕 존나 뒤에 한번 쳐먹잖아. 띄워주세요. 아니 달라진 내가 외모. 올려달라 그랬냐고. 안 뒤에 그래도 올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 키면은 잘생겼어. 가방 광고가 나온다고. 씨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맞아, 가방 맞아, 광고가 맞아. 나온다고. 나도 살 뻔했잖아. 와, 나 살 뻔했어. 그래서 뭐 원동력이나 인기의 비결 같은 거는 딱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없고.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항상 좀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나갔을 때부터 항상 뭔가 이렇게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도 좀 쉬고 싶고 해서 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고 하다가 다시 또 생각나면 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뭔가 좀 잊혀질만 하면 저도 모르게 컨텐츠가 하나씩 자꾸 생기더라고. 본인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앨범을 안 내더라도 뭔가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막 어디서 전화 와요. 뭐 잠깐 와가지고 그 방송 같은 거 잠깐 참여를 해다가.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객원처럼 이렇게 좀 나와 달라라든지. 그래서 생각난 게 롤을 또 즐겨하니까 롤 방송에도 참여를 했었잖아. 그거는 그런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BJ가 하나 있는데 BJ. 하필이면 또 그 친구랑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이제 했는데 그게 또 그 친구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인기가 갑자기 콘텐츠로. 네, 약간 이게 저는 전혀 그런 게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이제 한번 나가고 막 조회수가 막 50만, 60만 이렇게 찍힌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상하게 그 달 정산이 나쁘지 않아요.
오. 이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더 듣는 거지. 사람들이 딱 보이니까 이제 그치. 한번 돌려야겠다 싶어. 해시 미드 잘하네. 한번 들어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개인적으로 진짜 화나게 하는 미드 중에 한 명. 아, 그치. 우리 같이 같이 또- 해봐가지고. 누가 같이- 게임을 이기려고 합니까? 놀리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자, 이제 작년에 앰비션이 많은 멤버들이 영입했어요. 이제 원조 3인 체제 일원으로서 추가 영입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셨다는데 사실이냐 씨발로마? 사실이라고 뭐냐? 치기에는 근데 사실 이건 좀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면 사실이라고 치기에는 아, 웃자고 넣은 거래. 애쉬 봐봐 애쉬 얼마나 잘하고 있어. 웃자고 잘하고 넣은 거래. 있지. 웃자고 넣은 거였어. 웃자고 진지하게 넣은 얘기할 거야. 뻔했잖아. 나는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사실대로 얘기할 뻔했잖아. 넘어가. 아이 웃자고 넣은 거니까. 웃자고 내 둘 다. 생각에는 그냥 대형이 형만 웃고 끝나는 것 같은데 나를 조지고. 웃자고 해야 죽자고 하는 수도 있고. 웃자고. 오케이. 너 오늘 대단하구나. 아이, 텐션이 단단히 대단하. 준비하고 텐션이 아주 좋아. 대단하구나. 오늘 좀 빡세게 가자. 빡세게 난이도를 가자. 좀 올려야겠어. 그래야겠지. 애가 음. 술을 먹고 오더니 텐션이 좋네. 자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계속 이제 영입이 시작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혹시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앨범 발매 일정을 잡기가 좀 쉽지 않겠다든지 약간 아니 이런 그런 거 느낌. 이거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너가 말해. 먼저 얘기해. 아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궁금해졌어. 회사는 저런 거를 음. 특별히 상관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약간 내고 싶으면 내는 거야. 아 내고 싶은 거. 근데 이제 릴러가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아 자리가 조금 뺏길 수도 있지. 중간 중간에 한두 번씩 걸릴 때는 있죠. 그러니까 단톡방에 어. 단톡방에 7, 8월은 릴러로 꽉 차 있음. 형 저 이때 괜찮을까요? 잠깐만. 아 그때 릴러가 있네. 이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싶구나라고 아니 생각을 근데 할 수도 근데 뭐 있는데. 많이 내는 거는 좋은 거죠. 많이 내면 네. 좋은 건데 근데 하도 많이 내니까 너무. 제가 좀 더 쉴 테니까 좀 더 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대신에 쉴 때 그 뭔가 명분이 생기잖아. 나는 내고 싶은데. 내고 싶은데 얘가 나는 못 내고 내게 싶은데. 하는구나. 약간 그렇게 될 내고 수 있지. 싶은데 참 너무 열심히 하는 우리 아니, 다른 열심히. 회사원 때문에. 좋은 거 같아. 근데 조금만 살살하면 좋을 것 같아 살짝. 네네. 오케이. 앰비션 이제 아 이상해. 오늘 뭔가 말려가지고 내가 뭘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네, 대단한 분이 그 계시죠. 모습이 이제 여기만 흰색만 끊었다 둥둥 다시 떠다니면서 하자. 이거 보이는데. 아닌 것 같아. 아 옆에 이제 잠깐 다시 하자. 담배 한 대만 피고 오자 이거. 아닌 것 재밌어. 이 앰비션 뮤지션 중에서 혹시나 이제 가장 어색한 멤버가 있는지 혹시 효은이 형인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아닐걸? 제 생각에는 3인 체제로 먼저 이제 활동을 했어가지고 효은이 형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 어색함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효은이 형이란 건 아마 다 어색할 거예요. 네. 그런 건 있지 당연히 있지.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어려워. 어색함보다는 어려움에 가깝지 조금. 살짝. 근데 그 이유가 효은이 형이 우리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다. 정말 맞지. 엄청 생각도 많이 하고 엄청 아끼고 이렇게 같은 동료로서. 근데 그게 술을 마실 때만 보이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지. 맞아. 분명히 이 형이 일주일 전에 나한테 막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고백을 했는데 맞아. 오늘 딱 만나면 다시 왔어? 이러고 말이 없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 그건 모두가 너도 약간 연락을 자주 하니까 효은이 형한테 약간 그런 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새벽 한 3, 4시쯤 전화가 온다. 무조건 받아야 돼. 사랑 고백 시간이야. 사랑 고백 시간이구나. 그건 사랑 맞지. 고백 시간이야. 그건 3, 맞지. 4시가 그건 맞지. 딱 피크거든. 딱 받다 그러면 일로 어디야? 그래서 집이죠. 갈까? 갑자기 사랑해 씨발. 존나 이래. 오. 저도요 약간- 저도요. 좀 무서워. 근데 저도요 이래. 근데 왜 연락을 안 해? 그러고 다음날 전화하잖아 안 받아. 맞아, 약간 약간 그런.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 얼마 전 우리 집 왔을 때 약간 전설의 포켓몬 보는 느낌이었죠. 보통 한 3, 4일 정도 걸려요. 음. 저희 기준으로. 맞아, 그리고 맞아. 또 효은이 형한테 전화가 와 있으면 부재중에 와 있으면 진짜 좀 걱정돼. 무슨 일이 무섭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나. 맞아 아침 그래서 일어났는데 전화하면 안 받아 한 3일 동안. 그러고 다시 연락이 오지. 그리고 다시 연락 와요. 우리가 까먹을 때쯤에 그 효은이 형이 그 밀당을 잘한다니까. 딱 까먹을 때쯤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사랑한다. 그럼 나는 이제 또 한 일주일을 걱정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밀당이 3년을 진짜 보낸 거구나. 이제 한 4년째 됐지. 아 그치.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자 여기에 이제 팬들 사이에서 애쉬랑 혜시의 유사 연인 광도로도 알려져 있는데
유사연인 이런 게 질문 왜 있는 걸까? 약간 브로맨스 같은 거지. 우리 어떻게 회사 보면. 문제가 많나? 아 근데 여전히 애정 전선에 문제가 없나요? 라고 돼 있는데 그 내가 문제인 것 같아. 사실 애쉬가 들어오기 전엔 나랑 창모 형이랑도 있었어. 어 그리고 또 이게 여기 히플 저거니까 또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앰비션 전에 이제 딱 쇼미더머니, 그러니까 앰비션 할 때도 이제 쇼미더머니 그때 6였으니까 그때 막 한참 올티랑 같이 이제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난 올티랑도 있었어. 맞아 오치랑.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가 문제인 건가? 근데 약간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어.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잘생기기도 했고 뭔가 약간 곱상하면서 뭔가 약간 자꾸 그렇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지. 약간 아이돌과 한번더 같이 띄워주세요. 이제, 여기 한번 띄워주시고.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아 근데 브로맨스가 난 딱 그 생각 났어 이 질문 보고. 내가 며칠 전에 그걸 봤다 했잖아. 그 딩고 프로젝트를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이제 창모 씨가 이러고 있을 때 딱 뒤를 돌아봤는데 해시 얼굴이 이렇게 딱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어. 뭔지 알아. 뭔가 약간 샤랄라한 느낌이 약간 뭔가 약간 브로맨스 같은 느낌이 있어. 뭔가 모르게 해시가 있으면. 그 아니, 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에게 대한 그 뭔가 존경, 리스펙. 중심. 그때부터 있었던 존경심.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왠지 이거 이후로 하나 터질 것 같았거든. 아 잘 잡아야겠다. 그래서 밴드 만들어 줬잖아. 아 오케이. 줄을 잘 타야 된다고. 줄타기.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덕화연님은 이제 국힙 상당소에 출연해 말씀하시기를 1, 2네어나 MBC 뮤직이 이제 특정한 색깔을 갖는 걸 되게 경계하신다고 하셨는데 MBC 뮤직도 그런 맥락인지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티스트들이 많이 영입되기도 했는데 해시도 이제 이런 의견에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나? 처음에는 이제 엄청 의아한 게 많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아까 그 3인 체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희가 막 싫어요 이렇게 반대한 건 아니지만 좀 의구심을 품었던 거는 덕화 형이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어떤 음원이나 이런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피력을 많이 하셨어요, 덕화. 약간 결론. 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건 아니었지만 저희끼리 이제 얘기할 때는 이미 좀 저희끼리 아무래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경고함 같은 게 있었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생각보다 꼰대였던 걸 수도 있고 지금 와서 보면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알았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약간 이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거는 조금 아직 생각해도 의아한 결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단 한 명도 없고. 지금 다 같이 이제 조화가 다시 잘 그러니까 되고 되게 있으니까요. 되게 큰 그림을 엄청 크게 보시더라고요. 화영의 그 숲을 보는 약간 네. 그런 성견지명 같은 느낌이지. 맞아, 좀 그런 성견지명 같은 게 있으신.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보자면 이제 살짝 음악적인 질문으로 갈 텐데 작년에 이제 해시 스타일이 이제 변화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이제 EP 앨범 페리닷 발표를 하고 기존 앨범과는 꽤 다른 스타일로 이제 가는 것 같았는데 이모적인 힙합의 감성인 곡들과 함께 하이빈 같이 이제 트렌디한 트랙곡도 수록이 됐었는데 혹시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 앨범 만들 때? 그러니까 페리도트나 아니면 이번에 나왔던 Silence of the Lamb 같은 음악을 더 주로 많이 하게 된 이유는 그냥 저희가 그런 인생을 그 몇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적으로 내가 이번엔 이런 걸 해봐야지, 이번엔 저런 걸 해봐야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앨범들을 만들 때 내가 산대로 만든 거다. 그 앨범들을 만들 때 내 감성이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 감성들을 막 트랩이나 붐랩 이런 데다가 내가 힙합적으로 뭔가 하자니 애매하지. 그러니까 할 수야 있겠지만 나랑은 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감정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앨범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저는 막 이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념이 아예 없어가지고 완전히 생각하고 움직이진 않고 네, 이제 네. 그때그때 끌림이나 약간 그쵸.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그거 아니야? 장르보다도 뭔가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얘기 맞춰서 장르를 그치, 내가 더 먼저 선정한다니. 내가 더 먼저인 거지. 나는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상 이 음악이라는 거를 좀 뭐랄까 부수적으로 옵션으로 이제 나는 쓰고 있는 거고. 뭔가 이용을 하는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인 거지. 그쵸. 감정 전달에 이제 매체가 되는 왜냐면 거고. 내가 내 감정을 풀어야 되니까. 먼저. 그런 거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 확실히 이제
앨범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모두가 앨범 단위로 하지만 움직임을 LP로 갔지만 근데 이렇게 뭔가 스타일을 이건 이거 해봐야지 이때는 한 3개월 뒤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약간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도 좀 있단 말이야. 약간 그쵸. 제가 그래요. 약간 사람들이 있는데 뭐 릴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뭐 나 보면서 얘기하길래 그냥 말했어. 내가 홈마키 그래.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휙휙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해쉬는 이제 감정 전달에 오늘 망한 거 같아. 아니야. 이거 안- 음악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음악이 뒤따라오는 느낌이 네, 좀 더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럼 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되게 이모 힙합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모 힙합. 페리더트도 뭐 그런 색깔이 짙다고 써 있네. 나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사실 잘 몰라서. 근데 릴핍 뭐 텐타시온 주스월드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너도 그런 아티스트들을 많이 듣고 좀 영향을 받고 하니? 좀? 그러니까 영향은 당연히 받지. 그리고 그냥 그 이모- 시대적으로 이렇게 그치, 가는 거에 그치. 대한 영향을 받는 그치. 거지. 그 사람들의 뭐 그런 걸 듣고 너가 하지는 않지.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그런 이모라는 장르를 우리가 처음으로 한 건 아니니까 어딘가에서 당연히 듣고 맞아.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도 뭔가 되게 멋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영향을 당연히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근데 난 뭔가 이 이모 힙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 있는 릴핍 텐타시온 주스월드를 사실 나는 안 듣는 사람이잖아. 너는 안 듣지. 아예 거의 맞아. 나는 이 사람들 앨범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맞아. 근데 그래서 난 사실 이모 힙합이라고 하는 게 난 사실 잘 모르거든.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애매할 때가 좀 있지. 근데 이게 사실 페리다또 이모 힙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이모 힙합이 요즘의 사람들의 귀로 정의로서 되는 건 약간 이제 기타 사운드와 뭔가 이렇게 그냥 감정을 약간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어 사실. 근데 이 질문을 옛날부터 봤었어. 사실 그런 장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를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옛날에도 저한테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걸로 자기들끼리 이제 많이 싸우는 경우가 내 노래에 이건 클라우드다, 이건 클라우드가 아니다. 이걸로 싸우는 걸 내가 진짜 많이 봤는데 옛날에. 맞아. 진짜 미안하지만 저는 클라우드가 뭔지 몰라요. 오케이. 구름이지 구름.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음악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나는 무슨 클라우드를 하니까 이건 하지 말고 이것만 해. 나는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기준에서는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웃겨 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사람들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장르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될 시에 듣는 대중들은 이걸 분류를 해야 되잖아 카테고리를. 그지. 근데 만약에 나는 이모 힙합을 듣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앨범을 냈는데 그걸 이모 힙합으로 분류를 해. 그러면 나는 이모 힙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모 힙합으로 분류가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분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뭔가 그 철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맞는 건 맞는 거고 다른 건 아닌 거야라고 이런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다만 나는 내가 이미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내 음악이 이모다, 뭐 힙합이다, 아니면 뭐 클라우드다.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해쉬 가사를 보면은 진짜 감성적인 가사들이 되게 많잖아. 약간 이제 네. 해쉬가 이전에도 이제 냈던 앨범에 스쳐 지나가자, 보도블럭과 같은 곡, 일상적인 상황에서 오는 감성들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나 이제 최근작에서 가사를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따로 있는 건지 이렇게 가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걸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내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큰데 이게 진짜 단어 하나 아니면 진짜 글자 하나로 되게 말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의미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앨범의 가사를 쓰다가 이제 앨범을 내고 며칠 있다가 이제 제 앨범을 한번 쭉 들어봤어요. 낸 다음에 딱 앨범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게 이게 내가 쓴 가사인데
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나름 만족은 했어요. 그 앨범 자체에 맞았구나. 대해서. 그 잘 앨범 자체에 썼구나.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분명 남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한 거지만 어찌 됐든 우연히 내가 내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내 멘탈이 나가니까 물론 이제 내 이야기라서 더 그런 거는 있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감정들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다면은 좀 괜찮게 잘 쓴 거 아닐까. 예. 근데 나는 뭔가 그 Silence of the Ram 그 얘기하는 그 근데 그 앨범 뭔가 되게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앨범이잖아. 장르도 그래서 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는 너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가끔 보면은 일반적으로 첫 정규 앨범이나 뭔가 그런 극단적으로 장르가 바뀌는 앨범들은 약간 아티스트 본인한테 필요한 앨범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나는 완전히 그랬던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해. 나한테. 필요했던. 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분명히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달시켜주고 그 사실 그 사람 사는 감정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풀어주고 조금 더 이제 공감시켜주고 편하게 이제 얘기하려고 한 건데 결국 다 써놓고 보니까 뭔가 나 혼자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 같고 그치, 이랬던 거죠. 그래서 뭔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네, 들었을 그쵸. 때 약간 제3자의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이건 나한테 필요한 앨범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런 극단적으로 장르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EP나 이런 걸로 내지 않고 정규로 더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지. 이거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고 거기에 정규라는 타이틀 뭐 사실 요즘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정규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수 있겠다. 너가 스스로 봤을 때. 왜냐면 이거는 정말 내 얘기고 나한테 필요했던 거고 맞아. 내가 남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고 되게 속이 후련한 그런 약간 그 임금님 기는 당나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되게 속이 딱 후련해져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는 성공했고 뭔가 만족할 만한 앨범을 냈다는 거는 진짜 아티스트한테는 되게 그치 큰 엄청 축복이지. 큰 명함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명함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외적인 명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Silence of the Ram은 그렇게 보면 되게 수작이라는 거지. 자기한테 일단은 만족이 되게 그런 많이 됐어. 음원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맞아.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어쨌든 나는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뭔가 음악을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더 나한테는 이제 와닿는 거죠. 좀 더. 우리는 진짜 근데 사실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음악 그치. 가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대중은 우리가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대중 없이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뭔가 그런 직업인데도 본인이 작업하고 본인이 행복했으면은 나는 그게 약간 나는 제일 좋은 앨범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최고 난 최고. 그게 최고의 앨범 과정이라고 생각해. 나는 제작에. 조금 반대의 생각도 있는 게 아까 그 뭐지 뭔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것도 있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앨범 만들면서 너네도 나처럼 족같아봐라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들거든 그런. 계시죠? 아니 왜 맞아. 똑같아 버려요. 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나만 그러기 싫잖아. 그렇지. 자, 제가 한번 다음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직 오케이.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그 말 한번 해보세요. 스타일을 바꾸면서 보컬의 분량이 그래도 좀 많아졌잖아. 뭔가 랩보다는. 근데 그러면 너가 평상시에 좀 노래를 즐겨 부르는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운전하면서 뭐 노래방 가면 발라더지 그냥. 맞지. 노래방 가면 발라더지. 형 발라드셨어요? 나 내 노래 안 해. 선배님. 나 내 노래 안 해. 선배님 발라드셨구나. 가면 일단 빈지노 기리부이로 한번 싹 거기 기강 한번 잡고 기강을 잡는구나. 기강을 다주는구나 그걸로. 거기 딱 여기 이 구역의 힙은 나다. 래퍼가 왔다. 야 얘랑 막 하지 마라. 딱 기강 한번 잡고 노래방 가? 거의 안 가지. 근데 가면 랩을 정말 불러? 근데 가끔 할 때니까 이게 이제 보통 동네 친구들이나 완전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놀러 가게 되면은 노래방은 거의 필수 코스기는 하지. 근데 이제 나는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갔었어. 막 중고등학생 때. 근데 이제 뭔가 최근에는 안 간지 좀 됐지만 우리끼리 막 25, 6 돼가지고 이렇게 막
옛날에 술 먹던 그 동네에서 술 먹고 이러다 보면 약간 그런 향수 같은 거 있잖아. 그럼 이제 막 취해가지고 노래방이나 갈까? 그러면 누가 막 노래방 가자 그래. 그럼 나 이제 또 신나가지고 나 데리고 노래방 가? 자신 있어? 이지랄. 그리고 가서 랩을 안 해. 그렇지. 근데 랩을 평소에도 계속 하는데 그 노래방에서까지 하고 싶진 않으니까. 난 심지어 노래도 해가지고 노래방 가기를 진짜 싫어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그 이제 음악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일반 동네 친구들이랑 가면 오래돼서 이제 친구가 된 지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웃긴 게 내 걸 가서 아무리 잘해봤자 관심이 없어요. 아 맞지 맞지. 근데 가서 빈지노 노래를 한다? 막 아쿠아맨을 한다? 끝나. 그때 가서야 내가 랩을 잘하는 줄 알아 애들이. 자기 노래 본인 노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그래서 본인- 나는 본인 약간 노래 잘해야지. 체념했지. 포기했지. 노래방에서 기강을 다지려면 역시 아쿠아맨이다. 대신에 다른 어떤 그룹에서는 어린 애들이 내 걸로 뭔가 기강을 다지고 있을 테니까 오. 굳이 뭐. damn. 밴드로 네. 밴드 딱 잘하면 기강 잡히는 거 아니었어? 아 맞지 맞지. 그럼 못해서 꿀팁 알려달라. 그러니까 못해서 꿀팁 알려달라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 그래서 나도 안 그러면은- 하잖아 밴드. 그러면은 발라드 제일 잘하는 거 뭐야? 아니 잘하면 안 하지 못하니까 노래방에서 하지. 아니 그래도 18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가면 그래도 너 꼭 부르는 어, 발라드 첫 이거는 번째 곡 뭐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곡.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날에 따라서 뭔가 되게 달라져가지고 그럼 그날 부를 수 있는 게 다 다른 거네? 되게 많이 할 수 있네. 난 다 하지. 올라운드. 나 여기서도 올라오는 기강을 잡고 있어. 기강을 아주 꽉 잡고 있지. 여기서도 기강을 잡고 있어. 난 다 하지. 아 근데 또 노래방 하니까 저는 LC도 와서 여기 녹화했었을 때 노래방 가면 랩 절대 안 한대서. 아 맞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단하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나? 버스커 이런 거. 뭐 술 먹고 버스커 좋지. LC도 야 버스커만 부른다. 여기 이제 다음 질문이 응. 그러면은 막 싱잉랩이나 그런 보컬 이런 걸 집대성한 앨범이 올해 발표한 정규 너의 그 Silence of Rap이 아닐까 싶다고 써있는데 그럼 정규 앨범이라면 너한테 더 의미가 있는 앨범일 텐데 그 1집을 보컬이랑 이런 싱잉랩으로 채운 거는 원래 이렇게 계획한 구성인 건가? 아니면 아까 전혀, 너가 전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너의 감정을 위해서 이 장르 또는 이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법을. 음악들을 내가 앨범 단위로 내게 될 줄도 몰랐고 사실 처음에 작업할 때는 그냥 토해내다 보니 그렇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조금 다듬어서 앨범 단위로 내야 되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얘기도 너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아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음악적으로도 이런 거를 했으니까 뭔가 여기서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또 다른 식으로도 하면 뭔가 내가 가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도 더 많아질 것 같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아, 그럼 이 질문을 바로 이어서 뭐 저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이제 수록곡 대부분이 이제 EDM이나 밴드 사운드에 가까운 곡들인데 혹시 평소에도 이런 사운드를 많이 즐겨 듣는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힙합보다는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런 랩보다는 것들을. 네. 확실히 해쉬는 좀 그 잘생긴 음악 좋아하잖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인디 그 감성의 잘생긴 그, 음악. 잘생긴 근데 음악. 해쉬만 할 수 있기는 해. 그치. 잘생긴 음악이 그 있어. 그 토일 형이 항상 얘기하는 해쉬는 잘생긴 음악 좋아해. 그래 맨날 이런 잘생긴 음악. 음악.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 욕먹어 하지 마. 날카로웠다 방금. 아 야 뿌듯하다. 내가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린 것도 아니고 막 자기들끼리 올리면은 막 거기다 댓글 단다니까. 야 아이돌이래 킥킥킥 이러면서 뭐라 한다니까 나한테. 내가 올려달라 했냐? 야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막 그런 거 올라오고 막 팬픽 막 올라오고 이러면은 너 아이돌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이네. 나는 나를 그렇게 부르던 말던 뭐 그런 거 갔던 말던 나는 뭐 내가 신경을 안 써서 난 상관이 없는데 그걸 보고 얘가 아이돌이란다 킥킥 이러면서 욕을 한다니까. 근데 억울해 안 억울해? 그렇지.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런 거 있어. 뭐 너도 유튜브 가면은 뭐 잘생긴 다람쥐 왕자님 뭐 이런 거 약간 잘생긴 다람쥐 왕국의 왕자님이 나타난 것 같다. 약간 이런 거 있어. 진짜로 있어. 진짜로. 오늘 하고 그만할 거야. 나 내리다 깜짝 놀랐어. 아니, 오늘 하고 그만할 그거 보면서, 거냐고. 오씨. 아니 아까 우리 잠깐 끊고 갔을 때 얘기했잖아. 알았어. 오늘 하고 그만할 거야? 러브앤피스를 다시 찾고 러브앤피스 찾자. 러브앤피스 찾고 우리는 한 편이야. 오케이. 아 그냥 정말 제 취향이 더 그쪽인 것 같아요. 특히 들을 때는. 들을 때는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너도 랩을 아닌 거 들을 때 많잖아, 솔직히. 막 R&B적인 걸 많이 들을 때가 있는 반면에 랩적인 거 많이 들을 때가 있고 힙합 쪽으로 아니면 좀 더 너가 이제 다른 근데 쪽 장르를 그것도 좀 아니, 그때그때 감성에 따라서 맞아. 좀 많이 나는-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저도 팝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왜 그냥 괜히 가오 잡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치. 아, 괜히 이제 막 그치, 막 듣고, 텐션 어. 높아지고 싶고 그치. 아니, 이러면 그럴 때 릴리비 이런 뭐 릴모지 듣고 그러는 갑자기 거지. 치킵 듣고 싶고 막 그럴 때 있는 거지. 맞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거든. 그러니까 혜씨는 아까 감정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갔잖아. 근데 뭐 나도 정규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근데 EP나 뭐 콜라보 앨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즐겨 듣다가 또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음악을 듣다가 아 저런 걸 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그거에 꽂혀서 한 달 듣다가 그거 관련된 음악들을 막 토해. 한 달 동안. 그치, 너, 맞아. 그러고 넣어놔. 그러면 넣어놓으면 한 15곡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앨범을 이제 발매를 잡고 그 중에 이제 뺄 거 빼고 고르고 골라서 그냥 내는 거야. 그래 화영이 안 그래도 곡 작업하다가 잘 안 나올 때 있으면 너한테 가가지고 네 거 쓰라더라. 너 많다고. 형, 근데 그거 약간 공장 느낌. 야 너 어마어마하대 막 너무 많대. 아, 진짜 많더라. 진짜 많긴 해. 정말 그러셨어요? 과연 보다가 헉 하셨을 거야 진짜. 요즘 혜씨한테 연락이 자주 오던데. 그런 만들 때가 거였어요. 됐어. 아, 얘가 이상하게 호의적이더라고. 아 내가 또 공과사 구분이 확실하지. 앨범 만들 땐 그런 되니까 거는 뭐. 이게. 이거 끝날 때 되면은 또 너한테 잘해줄 거야. 이따 가서 녹음해야 되거든. 아 진짜 이거 끝나고 가서 녹음해야 돼가지고. 맞아. 그 끝날 때 한 5분 전에 알려줘요. 그때부터 좀 잘하게. 오케이. 그러면은 특정한 사운드로 이제 채우다 보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피드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피드백이고 뭐 내가 뭐 그거를 가지고 아 이건 이런 거니까 그렇게 듣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그것도 없는 게 내가 비슷하게 만든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럼 만들 때도 그 인지는 하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그랬으면 뭐 그냥 상관없는 거지. 그치, 너가. 상관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중요했던 거는 메시지였던 거야? 내가 풀고 싶었던 거지. 감정. 어. 그럼 그런 이 걸 앨범을 쓰고 싶어. 들을 때는 뭐 장르 뭐 이딴 것보다는 그냥 가사 봐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나는 어떤 좀 이렇게 생각이냐면 잠겨서 들어야 되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스터 에그 같은. 예,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랑은 음악적인 견해가 아예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체계적으로 음악은 음악이지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충분히 그런 피드백할 거리가 많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뭔가 이건 이래서 그런 거고 이건 이래서 그런 거고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지. 근데 만약에 너가 그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이런 걸 다양하게 좀 더 만들고 뭔가 좀 그런 구성 같은 거를 좀 더 다채롭게 만들면은 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그치. 한다면 그렇게 할 의향도 있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사실 아직 내 역량 부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무조건 정말 비슷하게만 만들고 싶어서 했다면 그 피드백들에 대해서 내가 물고 늘어졌을 수도 있겠지. 일부러 그런 건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겠지.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 사실. 절대 그런 건 아니었고 사실 뭐 장르적으로만 봤을 때도 내가 정말 안 하던 게 아니라 정말 원래 하던 거에서 거의 극단적인 그치,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바뀌었기 갔지.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 역량 부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에 의해서 피드백들을 보고도 그럴 수 있다고 나는 느끼는 거고. 근데 다만 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껴 놓고라도 나한테는 되게 좀 의미도 있었고 되게 뜻깊은 앨범이다. 그럼 이번 앨범에 이제 또 홈즈크루의 디키 씨와 와일리 형이 와일리 형. 참여했는데 너가 생각하는 디키 씨랑 와일리라는 사람은 어떤 아티스트야? 그러니까 웃긴 게 그 사람들이랑도 되게 한지 오래됐는데 그 음악 하는 사람들로서 그걸 넘어서서 정말 친구로서도 굉장히 지금 오래됐는데 사실 음악을 하면서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을 오랫동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치. 아 진짜.
특히나 정말 친한 친구 관계라면은 같이 음악을 하는 게 나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의견 충돌은 정말 있을 수밖에 없고 그치. 살아온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이랑 오래 된 건 삶이 나랑 똑같아. 거의 좀 이상하게 내가 헤어지면 여기도 헤어져 있고. 라이프스타일이나 뭔가 그런 그 타이밍이 좀 내가 술 먹고 타이밍이 싶으면 먼저 전화가 와.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좀 그런 식이고 뭔가 되게 그런 감정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클이 되게 잘 사이클이 맞는 되게 잘 맞는 거지. 술도 되게 다 고만고만하게 먹고 다 비슷할 때 취하고 이러니까 문제될 일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로서도 이게 되고. 최적으로 즐길 수도 있고 이제 같이 음악도 할 수 있고. 근데 정말 딱 이거 만들 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나처럼 멘탈이 나가 있었어. 그 두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더 너가 설명을 해주면은 나는 좋을 것 같아. 뭔가 너가 아는 와일리랑 디케시 형이 있잖아. 그래서 난 지금 다 얘기한 거야. 아 끝이야? 그냥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랑 해시랑 똑같아. 똑같고 사이클도 똑같고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보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부탁해야지 하는 생각조차도 안 드는 거지. 뭔지 알겠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이 정말 음악적으로 듣고 이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드는데 싶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친해져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봤자 뭐 굳이 의미도 없고. 그럼 릴러만신은 어떤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할 얘기 많으니까 좀 나중에 하자. 너무 길어져. 몇 시야? 아직 시간 좀 있어. 그럼 질문을 한번 아니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서. 좋은 얘기 그래, 많아서 그래, 그런 그래. 거니까. 근데 또 막 이런 자리에서 릴러 진짜 좋으네요 이렇게 하면 또 오글거리잖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튼 이 다음 질문을 보자면은 이제 이 두 분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피처링은 다 랩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MBC 뮤직 소속 아티스트도 전혀 없었고 네. 이제 특히 제이미, 박지민님이나 밴드 설에 참여는 이제 의외였는데 앨범 구조를 위한 섭외였을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약간 같이 해보고 싶은 구조를 위한 섭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리고 지민이 같은 경우는 언제 한번 같이 꼭 해보려고는 했었는데 인연이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이거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은 너 해볼 생각 있어? 그랬더니 일단 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들려주니까 바로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바로 된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그 설이라는 밴드나 이런 다른 분들은 제가 직접 좀 연락을 했죠. 원래 제가 좀 즐겨 듣는 아티스트기는 했어요. 실제로 이제 네, 즐겨 실제로. 듣고 그래서 이제 뭔가 되게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만들어 놓고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연락을 해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구상을 아예 좀 같이. 근데 너 스타일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우리 그 페리다 했을 네. 때도 그 에로우 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고서 이제 집에 같이 갔었잖아. 집에 가서 너희는 집에 가서 이제 이런 비트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짰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인. 내가 뭔가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고 싶은 게 더 그치.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를 뭐 이번에 대한 앨범을 예를 들어서 막 부탁을 했는데 설이라는 사람들한테 만들어 놓고 이런 건데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 막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근데 비슷해야지. 근데 뭐 굳이 행복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한 건 아니고 만나봤는데 만나봤는데 뭔가 나랑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이 되게 비슷비슷하더라고 거기도. 그리고 막상 만나봤는데 뭔가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방식이랑 이 사람의 방식이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그치.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미리 내가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여기서도 뭔가 못하겠을 때 얘기하기도 힘들고 해봤는데 못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만나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뭐 또 그거 핑계로 이제 술도 좀 먹고. 예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직접 가서 얘기도 나누고. 나는 되게 좀 얘기를 듣는 동안 좀 의문점이 드는 건 응. 나랑 작업할 때는 안 그랬었거든? 작업할 때는 뭐 인터넷이었어? 물론 인터넷이긴 했지만
나한테는 딱 내 훅만 받아간 느낌이 좀 있거든. 그럼 네가 해국만 해서 줬어. 평소에 술 먹잖아. 평소에 술 그리고 먹고. 몇 번 작업을 해보니까 어. 몇 번 작업을 해보니까 만나서 하면 끝이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아티스트적으로 그럴 수 아니, 있어야. 그게 아니라 그런 되게 의미잖아. 앞에서 작업 안 나 해봤잖아. 칭찬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진짜는 거야, 진짜 칭찬하는 거야. 만나서 뭘 하면 이제 슬슬 준비하고 갈라 그러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틀어. 아, 그러니까 이게 네버엔딩으로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인셉션. 거절할 시간을 안 줘, 얘는. 그러니까 뭔가 틀어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고 빡 주섬주섬 하고 담배 하나 딱 피우고 있어. 그러면 야 한번 들어봐. 방금 만들었어. 이러고 와가지고 들려줘. 그 한 10분 만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너무 특별하게 공감이 그러니까 가는데. 그냥 받아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근데 너도 내가 받자마자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니까 그게 좀 더 편한 걸 수도 있잖아. 아 맞아. 사실 작업 방식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약간. 아니 그때 그 에어플레인 모델을 만들 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즘 잘 지내냐 막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 요즘 이러이러한 뭐 얘기를 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 그 비트 한번 보내봐라. 아, 비트 하나 보내봐라. 그래서 방금 얘기하던 걸로 그대로 써서 보냈어. 그랬더니 좋네. 호수는 그냥 그대로 간 거였어. 그래가지고 아니 뭔가 이게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 이게. 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맞아. 아, 이게 아니, 웃겨. 이런 얘기 들었어. 맞아. 아니 비투도 내가 야 보내줄 테니까 들어보고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고 그때도 집에서 혼자 술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너 뭐 또 혼자 술 먹냐? 그래서 그러고 있다. 야,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나도 이제 술김에 그냥 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뭔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나왔고 하나를 이제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비트는 나왔네. 그래서 나왔다고 들려줘 보래. 그때부터 그래서 나는 시작된 거야. 보내준 거 나는 들려달라 그러니까 그냥 보내준 건데 한 20분인가 있다가 뭐가 녹음이 돼가지고 오는 거야. 들어보래. 나도 나름 당황스러운 거지. 나 혼자 할라 했거든. 근데 되게 좋았어. 진짜 맞아, 좋았어. 나 좋았어. 진짜 좋았어. 만약 별로였으면 나 진짜 그래도 이 새끼 뭐 하자는 거지 싶었을 거야. 그치. 아니 그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갑자기 지 목소리 띡 얹어가지고 보내면 나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근데 정말 좋았어 그게. 맞아, 좋았어. 다행이다. 난 진짜 그 곡이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듣자마자 야 이거 진짜 좋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되게 살짝 그 거만한 말투로 써 너. 아 난 거기까지 기억은 그래서 없었는데. 내가 술 먹다가 고마워. 무슨 기계야, 기계. MR을 들려주기만 하면은 뭐가 나오고 자꾸 형 이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 오고. 약간 네버엔딩으로 작업하는 경향이 살짝 있지. 아니, 나는 근데 이제 주제만 정해지면 응. 사실은 제일 편하거든. 아, 그치. 주제 그러니까- 정해지면은. 코드를 들으면 이제 멜로디가 바로 나와. 그러면은 근데 난 더 이상 쓸 얘기가 없으니까 주제랑 가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얘기를 하다가 막 이제 막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럼 난 거의 감정이입을 하고 막 듣고 있다가 비트가 있냐 물어봤는데 비트가 띡 와. 그러면 나는 멜로디는 이미 있으니 꽂혔구나. 그러니까 얘가 한 말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편하긴 하거든. 근데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리더는. 아, 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갑자기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다니까. 페이스북 메시지가 와가지고 이번은 릴러마시 편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에 페이스북 메시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맨 처음에 온 메시지가 저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 연락처 좀 주세요 이럴 것 같아. 안녕하세요도 없었어. 내가 그거를 지금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씨. 아니 근데 안 무섭다가도 무섭잖아 아, 근데 이거는. 공감이 돼. 안 무섭다가도 무섭잖아요 어, 이거는. 그치. 그래서 제가 읽고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무서워서 답장을 안 했는데 페이스북은 읽으면 읽었다고 떠요. 근데 그거를 봤는지 저 막 음악하고 그때서야 이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 아, 근데 이거 진짜 공감 가는 게 나한테 처음 연락했을 때도 하지 마. 그러니까 혹시 전화번호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대뜸 안녕하세요. 전화번호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와서 뭐지? 여기서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읽음이 뜨니까 이제 뭐 저 음악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뭐 번호를 받고 싶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전화번호 주니까 바로 전화 왔어. 그리고 바로 전화 오고 그게 바로 진짜 전화통화하고 존나 어색해요 그게. 그리고 바로 만났어. 실제로. 그게 존나 어색해요. 딱 전화가 나도 바로 와가지고 나 그때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 전화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애면 어떡해? 그때 친구도 막 쫄아가지고 일단 받아보라고 뭐 무슨 일이나 있겠냐 그래서 받았는데 막 혼자 무슨 얘기를 너무 잘 들었다고. 나는 고마운데 무서운 거야 이제 점점 뭔지 알지. 점점 무섭더라고. 그리고 한번 만나재요. 그래서 나도
근데 약간 이렇게 교류를 한 건 많았는데 이렇게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이렇게 막 만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만나고 하는구나. 이제 또 성인 될 때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저 언제 시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날 몇 시쯤에 고속터미널에서 보죠. 그럼 난 이제 더 무서운 거지. 아예 장소까지 다 터미널. 정하고서 터미널이고. 아니 그 장소가 터미널이야. 아 나 존나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자, 이번 앨범의 사운드 대부분을 프로듀싱한 분이 지난화에도 계속 언급된 토일 씨인데 이제 같은 크루에 있으면서 애쉬아일랜드의 패러노이드 같은 히트곡을 만들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더 허슬하는 분인데 해시가 생각하는 토일 이 형의 이제 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도일이 형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들어오긴 했다. 그러게 당황스럽네. 토일 형 장점. 근데 토일이 형은 일단 토일이 형도 약간 라이프스타일이 나랑 되게 잘 맞는 맞지. 사람이기는 해. 사람이 편안하지.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것만 빼면은 너랑 마실 땐 마셔. 얘랑 자주 마셨을 때 있었어. 마실 땐 마셔. 근데 되게 라이프스타일이 나랑 비슷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만나면 뭔가 주제 하나 가지고 얘기할 건덕지가 되게 많아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토일이가 또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었을 때 토일을 되게 좋아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 약간 맞지 토일이가. 맞지. 그리고 또 되게 원하는 대로 뭔가 딱 잘 해주기도 하고. 맞아. 그 뭔가 그 장르 안에서나 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안에서의 최상의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열정도 있으면서. 그게 될 때 본인이 제일 기뻐하는 느낌이 좀 있어. 그치 맞아. 제가 원하는 거를 내가 만들어냈을 때 약간 그걸 되게 기뻐하고 나도 이제 이거를 내가 원한 게 아니어도 이걸 할 수 있게 됐구나에 되게 좀 큰 의미를 두는 그런 형이긴 하지. 토일이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진짜. 사람을 일단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작업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말이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떠나서 맞아. 라이프스타일에서도 이제 너와 말이 통했듯이 나와도 말이 통하고 너와도 말이 근데 통하니까. 그냥 그 동네 잘 나가는 형 같아. 맞아? 딱 그 느낌이야. 맞아. 동네 약간 무서운 형 그런 느낌이지. 맞지. 오케이. 다음 질문을 해보자면은 해시스와는 이제 앰비션 뮤직뿐만이 아니라 이제 웨이사이드나 이제 홈즈 크루에도 속해 있는데 두 크루에 소속된 인원으로서 두 크루는 이제 어떤 영감을 주는지 이게 뭐 사람적인 영감이 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영감, 음악적인 영감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딱히 크루 그러니까 홈즈 크루도 그렇고 웨이사이드도 그렇고 딱히 크루로서의 뭔가 소속감이 들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맞아. 워낙 그 인터넷으로 활동할 때부터 워낙 그런 크루 활동을 많이 여기저기서 해보다 보니까 근데 인터넷 얘기 나오자마자 핫도그 떠올라가지고 그때 시절이야. 진짜. 그때도 진짜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어. 약간 동료, 뭐 친구. 그치. 그 원피스 있잖아. 간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 도원결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지. 그런 게 있고. 근데 나도 잠깐 동안은 뭔가 그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뭔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맞아. 함께하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 도움을 줄 때도 있고 그냥 살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약간. 그러니까 뭐 이제 릴러가 이제 잘 됐잖아요. 엄청 잘 됐는데 이제 뭐 릴러한테 뭐 피처링 부탁할 때 굳이 피처링비 안 줘도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도 딱 저 생각이야. 그냥 그게 크루의 장점이지 않나. 그치. 서로 뭐 피처링 이번에도 뭐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했어요. 뭐 네. 생각이 있다면 좀 회사에 청구를 하겠지만 릴러가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그냥 냅뒀어요. 뭐 다 돕고 사는 거지. 크루인데. 그래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어우, 단어가 빡빡 들어오네. 그러니까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 새끼 래퍼 맞는 것 같아. 단어가 빡빡 들어오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겟세마네나 이제 레트로시카 같은 단어들은 영어를 평소에 쓰는 사람들도 진짜 잘 안 쓰는 단어들인데 그렇죠. 이런 단어들을 제목으로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건지. 뭐 겉멋이지 뭐. 내가 여기서 얘기 잘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해봐. 잘 이제 나는 웃기는 역할이고 사실은. 넌 여기서 멋있어야 되는 그래서 역할이야. 웃기기 위해서 그랬다? 그치. 너 마트로시카가 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얘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난 알아. 뭔데? 그 전통 인형인데 인형을 도자기 인형 같은 건데 까면은 인형 아, 또 계속 있고 또 나오는? 까면 그 인형을 메트로시카라고 하는 거지. 겟세마네 또 알아 혹시?
모른다고. 아, 왜 너가 화를 내? 화낸 건 아니야. 잠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메트로시카는 인형을 까 뒤집으면은 또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을 까 뒤집으면 그 또 러시아 안에 인형이 전통 있고. 인형 아니야? 맞아. 그 전통 인형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가 이제 예루살렘 그렇죠. 그 네. 기도하는 그 그 도시 뭔가 같은 자기 완전히 회개하는 회개하는. 네 그런 아 뭔가- 겟세만 저걸 저렇게 써놓으니까 모르겠다. 미안하다. 오케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제 영어로 평소에 쓰는 사람들 진짜 안 쓰는 단어들인데 어떤 의미로 이런 그 단어들을 제목으로 사용을 했는지. 근데 뭐 겟세마네 같은 경우야 이제 좀 워낙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고 근데 그치. 마트르시카나 뭐 겟세마네 이런 단어들을 제가 자주 좀 찾아보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한 음. 단어들이잖아요. 진짜 근데 생소하죠. 마트르시카 같은 경우도 말하면 이렇게 바로 알잖아요. 맞아.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막 깊은 설명이 필요한 소재들도 아니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살면서 이렇게 좀 많이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냥 술집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뭐 되게, 이런 그 마트르시카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 맞아, 장식도 그냥 있고. 이제 장식품으로도 있고. 근데 그런 거지. 저거 뭐였지? 저걸 이름으로 뭐라 그랬지? 근데 뭐 마트르시카라고 해. 찾아보니까. 근데 뭔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약간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네,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습관이에요, 좀. 그냥 평소에도 익숙한데 몰랐던 지나쳤던 뭔가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멋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꽂혔다거나 하면 일단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뭐 가사 쓰고 싶은데 뭔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저 이러면은 써봐야겠다. 이제 그냥 메모장 보는 거지. 그러면서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이제 뭔가 그때부터 이제 마인드맵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아 근데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써놓을 때가 좀 맞아. 종종 있는데. 나도 그래. 그러고 이제 가사를 써야 될 주제가 마땅치가 않았을 때 딱 봤을 때 뭔가 꽂히면 또 잘 나오거든. 그럴 때. 맞아. 그럴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사실상 이 메트로시카나 겟세마네 같이 이제 헬닷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그쵸. 단테도 그렇고 단테도 약간 그런. 알렉산더 그러니까 할테도 어떻게 그렇고. 보면 조금 무거울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굳이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를 좀 그걸로 이제 좀 가볍게 풀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또 그런 단어들이 이제 해쉬의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뭔가 고밀도로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단단하게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유니크함을 만들어준 것 같다 해야 되나? 뭐 알렉산더 왕도 그랬었고 그때 앨범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살면서 뭔가 얘기를 멋있게 하고 싶고 뭔가 멋있는 단어를 쓰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살면서 일반적으로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겟세마네가 어쩌고 마트루시카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언제 해요? 뭐 이거 할 때 하는 거지. 아 근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얘기가 나와서 이제 2020년에 맞아서 음흠. 그때 너랑 나랑 애쉬랑 와일 형이랑 캐시 형이랑 다 같이 이제 번지 점프를 하러 갔잖아. 근데 이게 여기 질문에는 이제 창모 형이 이제 덕화요 형이랑 같이 번지 점프를 하려다가 실패해서 깨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그걸 의식하고 뛰신 건가요? 라고 써 있는데 그냥 우리는 하고 싶었지 않니? 그냥 번지 점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애쉬가 미친 놈이야. 아 진짜 아, 이때 맞아. 이때 진영이 이건 그냥 윤진영이 시발점이었지. 미친 놈이었어. 애쉬발롬이었지 그때. 그때는 진짜 술 먹고 라이브를 켰는데 새벽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따 일어나서 번지 점프를 하러 가재. 깜짝 놀랐어. 나 또 술 취해서 가야지. 이러고. 둘 다 술 먹고. 와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라이브 키고 있었을 거야. 내가 그거 봤는데. 얘가 라이브를 켜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니까요. 형 일어나 번지 점프 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왔어. 들어갔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미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내가 맞아. 그래서 둘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서 나도 갈래라고 했던 거야. 맞아. 아 번지 개가는이지. 이제 팬들이 기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이제 앰비션 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지 않을까 싶다. 아. 이제 일리네 월컷에서 1111이라는 대단한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이 나왔었는데 비션 보이즈나 비션 웨이 같은 곡들이 발표된 이유도 이제 이 중 하나일 텐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릴러 씨도 같이 대답을 해주시죠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앰비션의 컴필레이션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옛날부터 바래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그 원래는 컴필레이션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다들 있을걸요. 근데 자기 이제 앨범 하고 이러느라 좀 바빠서 자꾸 이렇게 좀 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비션 보이즈의
밴드를 시작으로 밴드로 넘어가면서 차근차근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자. 스텝업을 네, 밟는 약간 그렇게 그런 좀 느낌으로. 빌드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비전 보이즈를 내고 밴드를 내고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해서 뭔가 내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밴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까먹은 거지. 마무리. 목적성을 잃은 거야. 까먹은 거야. 앨범 만들 필요 없어. 목적성을 잃은 거야. 아 됐다.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다. 아 뭐 하나 터졌으면 됐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밴드가 진짜 잘 터져서. 밴드 잘 됐지. 근데 약간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1리너에서 이제 1111 냈을 때 사실 우리가 그걸 다 듣고 자랐잖아. 맞지. 뭐 We Here To나 막 그 안에 있는 곡들이 되게 많잖아. 연결고리도 그 안에 이제 수록도 래칫 하나 뭐 이런 거. 응. 근데 이제 어쩌면은 앰비션이 이제 다들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왜냐면 그 컴필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앨범이라서. 그래서 혹시나 만들 때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지. 너도 만약 만들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서로 모여서 사부작 해보자 했을 때 근데 이 회사의 그 형님들이 너무 이거를 기준을 높여놨다. 그래서 뭔가 약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지 만들 때.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거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원래 제 거 할 때도 그러니까 피처링이든 제 거든 막 엄청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억지이지. 저 약간 던져놓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음.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충돌이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기도 하고 뭐 제가 뭐 밴드나 뭐 비전 보이즈나 이런 거 뭐 원몰 롤리나 이런 거 할 때 느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막상 딱 진짜 이것만 놓고 하자 하면은 진짜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나도. 딱히 둘 다 부담감도 없을 거고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사부작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빌드업이 된다면은 그러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좀 사부작 하면 사부작. 나 뭔가 근데 왜냐면 다들 우리 회사 특징이 각자 곡을 다 잘 만들어. 특히 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치, 각자 뭔가 다 훅을 잘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다들 깡패라서 내가 봤을 때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한다 치면. 안 만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저 1111보다 좋을 것 같아. 네. 이제 못 만든다. 아, 좋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담감 생겨가지고 못 한다. 이제. 아 근데 뭐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한 뭐 약간 좀 그런 무한한 신뢰? 약간 이런 게 회사심? 있기 때문에 난 우리 회사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지. 이거 노다웃이지. 앰비션 뮤직이 미래에는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전 제 미래도 모르겠는데요. 앰비션 뮤직의 미래를 그럼 다음 질문도 모르겠는데 근데 거의 해시수아님의 올해 활동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앨범- 올해 뭐 활동 계획 그런 정말. 먼 미래 그런- 말고 계획 정도는 말할 수 있다. 그 당장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는 일단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 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추후에 일을 얘기를 하자면 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혹시 뭐 인생사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그 3인 체제 역사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계신 선배님의 입장으로서 지금의 앰비션 뮤직은 어떤지 그냥 딱 이렇게 봤을 때 아니 근데 앰비션 뮤직은 사실 만들 때도 그랬고 뭔가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 덕화 형이 이제 좋은 말들 좋은 조언들을 계속 해주니까 그 레이블로서 뭔가 이게 되게 체계적으로 좀 잡혀서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다만 나는 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지. 정말 맞지.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 씬에서 뭔가 잘 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목숨이 끊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술을 먹다가 술을 먹다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까. 이게 진짜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너무 잘 돌아가고 너무 내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술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진짜 이러다 죽겠다. 또 근데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겠다 이게 아니라 괜히 너무 인생이 평탄하고 좋게 흘러가니까 괜히 불안한. 그리고 나는 술밖에 안 먹는 거야. 와 진짜 이렇게 먹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건 맞아. 너 술 진짜 많이 마셨어. 건강검진 같은 걸 다 같이 한번 받으러 가보는 건 어때? 그래서 받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날 또 먹었어요. 지방간 같은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내가 왜 건강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게 맨날 술 먹는데? 그니까요.
뭐 이러다가 훅 가겠죠. 그러니까 까진 않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지금 놀랄 정도로 얘는 술을 많이 먹는 애란 말이야. 난 오히려 건강을 더 챙기는데 내가 더 아픈 것 같은데. 그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시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빈도수가 많아. 빈도수가 많은데 그 많은 빈도수들이 항상 이빠이야. 그러니까 주량이 항상. 진짜 사실 앞으로의 그 먼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아있기. 오케이. 오케이. 건강하게 살아있기. 아 혹시 그 앨범 계획 같은 거는? 아 맞아 앨범 계획. 앨범 계획 있어요. 오. 앨범 계획 드디어 일을 하는 해시. 이번 연도에 나올 거예요. 이번 연도. 정확히 언제라고는 정해지긴 했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는 아직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들고 이번에는 굉장히 또 바로 전에 나왔던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그런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다 풀어냈기 때문에 한번. 네, 한 번은 쫙 풀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뭔가 예전에 하고 싶던 그런 것도 다시 생각도 나고 근데 그거 말고 많은 것들이 더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는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어찌됐든 다 풀어냈으니까 네. 어찌됐든 이걸 다 풀어냈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더 다른 쪽으로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시야가 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감정 풀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봤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좀 많아졌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감정이니까 이런 음악을 하면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감정도 없고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시작했고 아 그럼 재밌는 앨범 되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네 엄청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전 거.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앨범 준비 중이에요. 너 맨날 하잖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뭐 80%더 남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애 중임을 지독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지독하게래. 여자친구분과 어떻게 처음 만나셨고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신 건지 잠깐 이제 다뤄보는 시간 뭐 갖는다면. 사생활을 궁금해하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안 궁금해 사실. 뭐 대형 형이 궁금하신 것 같아. 그런 거야? 우리는 이거 우리가 안 만든다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그냥 보는 거야. 보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좀 스무스하게 말할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골려 먹을 수 있을까. 그냥 그 정도지. 불편한 질문은 최대한 피하려고 우리도 하는데 그냥 써 있어. 그냥 그냥 만나게 됐어요. 어쩌다 자연스럽게 만났고 네, 근데 모르겠어. 그런 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뭐 여기서 처음으로 당황했어. 나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해. 처음으로 당황했어. 마스크를 제대로 붙여 쓰기 시작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뭐 이런 식이네. 그러니까 이제 해쉬의 대답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잘 만나고 있다 그냥. 아 예쁘게 잘 만나고 있다. 그러면은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만. 그거 하나 나는 혹시 들을 수 너의 그게 있다면. 궁금해. 나도 조금 궁금하긴 해. 되게 사람들은 너가 되게 귀염 뽀짝한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너 되게 남자다운 그래? 그런 남성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 고백할 때 그 다른 방법이 있어? 그냥 같이 있다가 만날래요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만날래요 있어? 그랬어. 만날래요. 아. 그러니까 아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근데 만날래요? 이런 느낌으로 고백을 했다. 이거 또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네요. 그러니까 야 갈 때 아, 돼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갈 때 돼서 져주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미안하다. 오케이, 오케이. 미안하다. 5분 전부터 이제 나도 가지기로 근데 질문이 했으니까. 또 있어. 야, 가장 최근에 다리가 떨리기 시작해. 가장 최근에 여자친구가 싸운 적이 있다면 나? 왜 그랬는지 그리고 화해는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근데 서술하시오. 뭐 거의 수준이야. 이거는 뭐 노코멘트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뭐 안 되지. 지금 거의 끝났는데 이건 해야지. 근데 싸우는 이유도 그러니까 뭐 질문 3개 남았는데 다 그 얘기야. 뭐 싸움이 아예 없을 순 없으니까 사람이 만나면서. 사람이 근데 만나면 의외로 되게 뻔한 걸로 많이 싸워요. 사소한 걸로. 진짜 뻔한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최근에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궁금해? 그런 디테일한. 여기 써 대형이 궁금하시네.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너가 충분히 나는 하는 거야?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해. 대형이 궁금하시대.
아, 제가 힙합 플레이어에서 궁금하대. 우리는 거기에 그냥 직원일 뿐이야. 추궁꾼 같은 추궁꾼 같은. 아, 아무튼 제가 뭐 말 안 하고 게임했습니다. 아. 그래서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해하셨죠? 화내지 마. 내가 궁금한 거 아니라.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기 보고 얘기하면 안 아니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해야지. 아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 근데 원래 사람과 좋은 거 아니 사과를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잘 사과는 화- 당연히 아니, 해야지. 잘 화해를 했다는 게 좋은 거 같다. 알지? 약간 이렇게 리액션처럼 아무 말이나 나온 거야. 막 할래? 리액션처럼 나온 거야. 나만 근데 당황한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안 싸울 수가 없어 진짜. 내가 뭐 야 다음 질문 둘 다 죽었다 야. 내가 션님이 아닌 이상은 다음 이거는 뭐 제가 두 분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연애 중임을 대현이 형 공개를 되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연애 중임을 공개를 했더니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두 개씩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릴러 씨도 같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아 근데 나도 그렇고 그 지금 여자친구도 그렇고 응. 둘 다 어차피 만날 거면은 그냥 괜히 막 몰래 이런 거 뭐 굳이 몰래 하려고도 안 했지만 나도 그러니까. 응. 맞아. 그래서 뭔가 어디 갈 때 눈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둘이 같이 있어도 어차피 나 연애하는 거뭐내 인스타그램 그 사람들만도 다 아는데 사실상 뭐 눈치 뭐 볼 필요가 원래 없잖아. 원래 내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러지만 이게 그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이제 신경도 안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어딜 가질 못해요 요즘에. 과도한 관심. 아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진지하게 간 줄 알고. 아니 아니 진지한 이거 거 같아. 진지해요. 진짜 진지해요. 진지한데 과도한 왜냐면 관심 때문에 못 가는 거구나 이 처음에 생각했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공개 연애를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뭐 어디를 어디 여행을 가는 거 간다거나 뭐 어디 놀러 간다거나 했을 때 그 아무 그런 거 없이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행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진짜 코로나가 좀 빨리 이제 잠식이 돼가지고 다들 공연에서 얼굴도 좀 보고 여행도 좀 많이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로 진짜 믿고 있어요, 공연하고 싶어, 진심으로. 이제. 저 장점을 써먹을 수가 없어. 그 그치. 눈치 볼 게 없다는. 근데 거. 뭔가 나는 그러니까 굳이 약간 뭐 공개 연애를 해야지 뭐 이래서 했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됐던 거지. 그냥 연애를 한 거지. 그렇지 나는. 사실 뭐 그게 우리는 맞지. 그냥 근데 연애를 진짜 한 거고 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막 팬들 때문에 공개 연애를 하지 못한다는 누군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나는 주변에서 듣거든. 그런 건 신경이 안 쓰이냐라고. 근데 뭔가 얘나 나나 약간 그 삶이 좀 더 중요한 느낌이 좀 있어. 야. 특히 얘는 나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해시수환보다 얘는 한덕광이 더 중요해. 아 그치. 그건 맞지. 그치. 근데 나도 약간 그런 타입이고. 사실은 본질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외적으로 신경 쓰는 거를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공개 연애를 했을 때나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나 뭐 배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사실상은 본질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둘이 좋고 그러면 뭐 공개 연애해도 상관없고. 근데 뭐 그런 그 뭐지? 그런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나랑 좀 그 애초에 다른 거지. 가장 기준으로 다른- 놓고 있는 게 다른 거니까. 다른 거지. 맞아, 다른 거지. 응.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회차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오늘 이 히플쇼, 이 하이브로 라디오, 하이브로 라디오. 추천하고 싶은 게스트 또는 뭐 생각나는 너가 거는. 보고 싶은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 아, 릴러 스키니 브라운이랑 이 사람이랑 다음에는 내가 약간 개건 그 게스트 같은 느낌으로 여기 앉을게. 너가 여기 앉아라. 오~ 어때? 화가 많이 났구나. 아니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태씨가 했던 말 이렇게 바꿔서 앉아서 너가 게스트로 나온다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너도 이제 앨범을 너무 많이 내니까 게스트로 한 번쯤 나와야 될 때가 올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내가 쓴 대영이 형이 내가 궁금할 것 같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영이 형의 의견이거든. 야 이번에 이렇게 봤는데 자리를 한 장일 바꾸자는 수도 게 자리를 바꾸자는 게 그런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겠어.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끝났구나. 나 오늘 잡아줘야지. 릴러 진짜 진행 잘하네. 너무 재밌었어요. 뭐 별 말씀을. 또 나오실 거예요? 네? 또 나오실 거예요? 뽑을 만큼 뽑아 먹었잖아요. 촬영 끝나는 사이에 붓기가 많이 빠지셨네요. 그럼 뭐 방송에 뭐 따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뭐 보고 싶은 게스트 같은 분들. 뭔가 요즘 아니면 너가 요즘에 뭐
이 사람 음악 되게 잘 들었다든가 그러니까 재밌-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앨범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듣고 싶다든가 뭔가 하는 그런 아티스트 궁금한 아티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있어. 누구? 진짜 있어. 오. PH1. 오. 진짜 앨범 너무 좋았거든. PH1이 음악 진짜 좋지. 그래서 한번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특별히 제가 좀 저요? 섭외만 좀 해줘. 아 그날 너 쉬어. 하루 쉬고 휴직. 그럼 나 70% 줘? 급여 70%? 그럼 나 휴직할게. 오케이. 오늘 이제 2화 하이브로 라디오 2화를 이제 촬영을 해봤고 패시가 나와줘서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3화로 더 재밌게 찾아오도록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새로운 앨범이 나올 때까지 이 라디오가 살아있길. 존버하겠습니다. 존버. 아 근데 그래도 당신은 못 나와요? 전 여기 말고 딴 데 나갈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하이브로 안시수아 씨 라디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생 와주셔서 많으셨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잖아. 빠이브로 빠이브로 빠이브가 있는데 3, 2, 1 하면 다 같이 하고 끝내기로. 오케이. 3, 2, 1 빠이브. 빠이브로 다음 시간에 봬요. Let's go.